이번 시간에는 폴리곤 컴포넌트에 대한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이 용어는 바로 어떤 폴리곤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포인트 모드, 또 엣지 모드, 그 다음에 페이스, 바로 이렇게 이제 그 편집이 가능한 세 개의 모드가 있죠. 이 모드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바로 폴리곤 컴포넌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폴리곤 컴포넌트라는 이 용어를 쓰게 되면 결국 포인트, 엣지, 페이스 셋 중 하나를 뜻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무튼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폴리곤 컴포넌트, 포인트, 엣지, 페이스를 구체적으로 이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먼저 이제 이 폴리곤 컴포넌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컨트롤 스페이스 모델 모드로 바꿔놓고 바로 이 프리미티브 계열 오브젝트 중에서 플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플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조절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 XY 위사이드 사이즈 값을 다르게 바꿔놓을 수 있죠. 또는 이 세그먼트 수치를 증가, 감소를 해서 생성이 되는 면의 밀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죠. 다시 이제 10개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면이 생성이 되는 기본 방향축을 다르게 조정할 수도 있죠. 일단 이제 플러스 Y축으로 해놓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를 실제로 컴포넌트 단위로 편집이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이 오브젝트가 make editable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make editable 버튼을 사용해 주거나 또는 단축키 C키를 사용해서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바꿔줍니다. 오브젝트 선택, 단축키 C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오브젝트는 컴포넌트 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원래 이제 조작이 가능했었던 오브젝트 조절 속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의 어떤 기본적인 조절 속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면 make editable 하기 전에 필요한 조작을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make editable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 컴포넌트 단위로 이제 조작을 해주기 위해서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포인트 편집 모드로 바뀌게 되죠. 다시 엔터키, 그러면은 엣지 모드, 다시 엔터키, 페이스 모드, 이렇게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바로 선택되는 컴포넌트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이제 포인트 모드로 변경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이동 툴 상태에서 단순 클릭을 해주게 되면 하나의 조절 포인트가 선택이 돼서 이렇게 위치라든가 또는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서 여러 개 조절 포인트를 선택을 해놓고 또 이렇게 형태를 변경을 가할 수도 있게 되겠죠. 또는 이제 회전을 가해서 형태 변형을 하거나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도 역시 크기를 작게 크게 조정해서 형태를 바꿔놓을 수 있게 되죠. 다시 컨트롤 Z 언두. 이때 이동 툴 상태라든가 스케일 툴, 회전 툴 상태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 셀렉션 도구 상태 있죠. 기본적으로 라이브 셀렉션 모드 상태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레디어스를 통해서 이 사이즈를 통해서 바로 이 선택되는 이 반경이 달라지게 되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이 레디어스 사이즈를 크게 작게 조정할 수 있게 되죠. 이 정도로 조정해 놓고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드래그한 그 영역에 해당되는 포인트만 선택되는 걸 할 수 있죠. 위치를 바꿔서 역시 형태 변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빈 버튼 클릭.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또 Shift 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되면은 연속해서 3개의 영역이 동시에 선택이 되겠죠. 다시 이 상태에서 선택 해제를 해주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 드래그. 그럼 이제
선택 영역이 빠지게 되죠. 컨트롤 클릭 드래그, 컨트롤 클릭 드래그. 네, 이런 식으로 Shift 키와 컨트롤 키를 조합을 해 나가면서 다중 선택 해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이 상태는 이제 라이브 셀렉션 모드가 아닌 렉탱글 셀렉션 상태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시 Shift 클릭 드래그, Shift 클릭 드래그, Shift 클릭 드래그, Shift 클릭 드래그. 다시 컨트롤 클릭 드래그, 컨트롤 클릭 드래그. 네, 이런 식으로 역시 다중 선택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죠. 나머지 이제 이 라소, 폴리곤 셀렉션 이 상태에서도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바로 엣지 모드로 바꿔서 다시 엔터, 다시 이동 툴 상태로 변경을 해 놓죠. 단축키 2키. 이렇게 이제 이동 툴 상태에서는 바로 어떤 특정 엣지를 단순 클릭을 해주게 되면 하나의 엣지만 딱 선택이 되지만은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바로 연속된 모든 엣지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역시 이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네, 이런 식으로 다중 선택을 역시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역시 위치를 바꿔서 또 이렇게 형태를 변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만약에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그 엣지를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 전체 오브젝트를 감싸고 있는 이 외곽 쪽 엣지 라인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역시 이제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형태를 변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빈 버튼 클릭, 선택 해제. 이번에는 이 엣지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이번에는 컨트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어떤 특정 구간에 대한 엣지열만 동시에 다중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Shift, 컨트롤 Shift, 컨트롤 Shift. 이런 식으로 특정 엣지열 흐름을 따라서 역시 다중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언두. 이번에는 다시 엔터 키를 눌러서 페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놓고 역시 단순 클릭을 통해서 특정 페이스를 또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다중 선택을 통해서 역시 형태 변형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역시 선택 해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Shift 클릭, Shift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역시 이제 이 라이브 셀렉션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다중 선택을 또 한꺼번에 할 수도 있죠. 사이즈를 좀 작게 해놓고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컨트롤 클릭 드래그, 컨트롤 클릭 드래그. 역시 이 작용은 포인트 엣지 모드에서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단축키 2키, 이동 툴 상태에서 특정 페이스를 하나 선택해 놓고 바로 컨트롤 Shift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첫 번째 선택한 그 페이스와 두 번째 선택한 페이스의 이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페이스들이 자동 선택이 되죠. 다시 클릭, 컨트롤 Shift 클릭, 컨트롤 Shift 클릭, 컨트롤 Shift 클릭. 이런 식으로 역시 특정 엣지 흐름에 따라서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위치와 회전 또 크기를 변경해서 형태 변형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다시 컨트롤 Z 언두.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오브젝트 선택, 딜리트, 삭제를 해버리죠. 다시 이제 폴리곤 플랜을 만들어 놓고 이 플랜이 갖고 있는 세그먼트 값을
네, 한 50, 50으로 변경을 해 놓죠. 이 상태에 대해서 단축키 C키 Make Editable 엔터 포인트 모드로 진입을 해 놓고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 그 포인트를 하나 선택해 놓고 네, 단축키 E키 바로 이제 이 Move 툴 상태에서 보게 되면 네, 끝쪽에 보게 되면 소프트 셀렉션 기능이 있죠. 네, 이 기능을 통해서 해당 기능을 켜주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이 레디어스 반경에 따라서 이렇게 네, 부드럽게 선택되는 영역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네, 그 모양대로 형태 변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언두 이번에는 폴로프를 바로 벨 커브 모양으로 바꿔놓고 다시 드래그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네, 솟아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다시 언두 이번에는 이 포인트 하나 선택 사이즈를 작게 조정해 놓고 드래그 또 이 포인트 드래그 네, 이런 식으로 네, 형태 변형을 역시 해서 네, 이렇게 또 오브젝트를 변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컨트롤 스페이스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작용은 단순히 이제 이동, 회전, 크기 조절 상태뿐만 아니라 다시 플랜, 위사이드 세그먼트를 50, 50 단축키 C키 메이크 에디터블 상태 엔터 포인트 모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라이브 셀렉션 단축키 9번 키를 눌러서 라이브 셀렉션 그 옵션이 갖고 있는 소프트 셀렉션 기능을 네, 이렇게 해당 옵션에서 이 모드 타입을 소프트 셀렉션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프리뷰 체크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좌우 드래그 이렇게 지정해 놓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놓게 되면 바로 이제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소프트 셀렉션 작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사이즈를 좀 살짝 줄여 놓고 이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네, 그 선택한 영역의 모양대로 네,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다시 빈 버튼 클릭 사이즈를 좀 작게 더욱더 조정해 놓고 네, 이런 식으로 선택 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이렇게 선택 레디어스 사이즈를 좀 작게 조정해 놓고 위치를 변경을 해주게 되면 네,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되겠죠. 컨트롤 스페이스 네, 그래서 네, 이 같은 어떤 지형과 같은 유사한 그런 모양으로 변경이 됐죠. 네. 역시 이제 다시 새로운 폴리곤 플레인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세그먼트 50 단축키 C키 엔터 다시 네, 라이브 셀렉션 9번 키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좀 키워놓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또 마우스 가운데 버튼 좌우 드래그 클릭 네, 이렇게 선택을 해 놓죠. 레디어스 사이즈를 크게 작게 적당히 조정해 놓고 폴로프 타입을 벨 타입 네, 조정해 주게 되면 네, 이 같은 형태로 변경이 되겠죠. 네, 다시 언두 이번에는 리니어 그럼 이렇게 좀 더 날카로운 엣지 상태로 이동이 되겠죠. 그냥 벨 타입으로 해놓고 위치를 바꿔놓죠. 네. 컨트롤 스페이스 네. 마음부터 이제 이렇게 소프트 셀렉션 작용을 사용해서 이 같은 형태를 만드는데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라이브 셀렉션의 옵션에서 이 선택 모드를 다시 엔터 포인트 모드로 바꿔놓고 이 모드 타입을 그냥 정상적인 선택 모드인 노멀 모드로 변경을 해놓죠. 이번에는 이제 이 컴포넌트를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다시 이번에는 폴리곤 디스크 오브젝트를 생성해 놓겠습니다. 이 디스크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너 레디어스 또는 아우터 레디어스를 조정해서 적당히 크기를 크게 작게 조정해 놓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디스크 세그먼트 값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이 오브젝트 모드 상태에서 해당 오브젝트 선택, 단축키 C키, Make Editable 상태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시 엔터. 그럼 이렇게 포인트 모드로 변경이 되겠죠. 단축키 E키. 이렇게 이제 그 특정 그 포인트를 하나 선택해 놓고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그 포인트와 함께 그 포인트 구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엣지와 페이스 구조도 한꺼번에 삭제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언두. 이번에는 이 포인트 선택, 딜리트. 이렇게 바로 특정 포인트만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중 선택을 해놓고 딜리트. 그러면은 그 포인트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엣지와 페이스 구조가 한꺼번에 삭제가 됩니다. 다시 엔터. 이번에는 엣지 모드 상태에서 특정 엣지만 선택해 놓고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그럼 어떻게 되죠? 역시 이제 그 엣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던 두 개의 페이스 구조도 한꺼번에 삭제가 되죠. Shift 클릭 두 개의 엣지 라인을 선택해 놓고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역시 연결이 되어 있는 두 개의 페이스 구조도 한꺼번에 삭제가 됩니다. 다시 특정 엣지 라인을 더블 클릭. 그러면은 이 연속된 엣지 라인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역시 이제 그 엣지 라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페이스 구조도 한꺼번에 삭제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엣지나 포인트를 이제 삭제를 할 때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페이스 구조는 내버려 둔 채로 정확하게 선택한 포인트 엣지만 삭제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삭제를 했을 때 연결이 되어 있는 페이스 구조도 한꺼번에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페이스 구조는 내버려 둔 상태에서 선택한 엣지만 삭제를 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멜트와 디졸브 기능을 사용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일단 이제 그 바로 메시 쪽에 있는 리무브 메뉴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멜트, 디졸브 두 개의 기능이 있죠. 멜트를 사용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그 선택한 엣지가 정확하게 삭제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엣지는 정확하게 삭제가 됐지만은 포인트 구조는 그대로 남겨지게 됩니다. 보게 되면 포인트 모드로 바꿔보게 되면 포인트 흔적은 그대로 남겨져 있죠. 엣지만 정확하게 삭제가 된 거죠. 다시 컨트롤 Z 언두. 다시 엣지 모드. 이번에는 디졸브. 그럼 어떻게 되죠? 디졸브를 하게 되니까 엣지와 함께 포인트 구조도 한꺼번에 삭제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멜트와 디졸브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선택한 엣지와 포인트 구조도 한꺼번에 삭제하는 게 목적이라면 디졸브를 사용해주고 엣지만 선택해서 삭제하는 게 목적이라면 멜트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언두. 다시 더블 클릭. 바로 키보드 상에서 컨트롤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디졸브가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언두. 이번에는 Alt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포인트 구조는 그 흔적은 그대로 남겨지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멜트가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컨트롤 딜리트, Alt 딜리트 키를 대신 사용을 해서 멜트와 디졸브를 각각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 모드에서 삭제를 해보죠. 다시 엔터, 엔터. 네, 페이스 모드로 바꿔놓고 특정 페이스를 하나 선택해 놓고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네, 그러면은 선택한 그 페이스 구조만 정확하게 딱 삭제가 되죠. 다시 언두. 이번에는 네, 클릭, 컨트롤, 시프트 클릭. 네, 이렇게 연속된 페이스 구조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놓고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네, 역시 그 선택한 페이스 구조만 딱 삭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페이스 구조로 이제 그 삭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동작하는 방식은 바로 에디트 프레퍼런스, 바로 이제 그 옵션 중에서 이 모델링 쪽 옵션을 보게 되면 예, 디스커넥트 포인트 원 딜리트 그 옵션이 지금 보게 되면 리무브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선택한 어떤 페이스 구조를 이렇게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했을 때 바로 그 삭제된 페이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포인트 구조도 한꺼번에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언두, 컨트롤 스페이스, 바로 다음같이 이제 그 이렇게 캡슐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캡슐 오브젝트를 네, 바로 단축키 C키 메이커 에디터블 상태로 바꿔놓고 엔터, 엔터, 엔터. 바로 뭐 절반 정도 이제 그 선택을 해보죠. 0번 키, 네, 렉탱글 셀렉션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네,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겠죠. 바로 이제 이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이제 그 선택을 했을 때 바로 이 Only Select Visible Element 기능이 체크가 꺼져 있어야만 화면에서 바라보는 그 방향의 면과 그 반대편 면이 동시에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Only Select Visible Element 기능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은 바라보는 면 쪽에서는 선택이 되어 있지만 그 반대편 면은 이렇게 선택이 안 되어 있죠. 아무튼 다시 Only Select Visible Element 기능은 꺼버리고 그 다음에 Tolerant Selection 기능을 체크를 해서 적당히 이제 이 선택되는 영역이 잡히게 되면 그 영역까지 한꺼번에 컴포넌트가 선택이 되도록 해놓겠습니다. Tolerant Selection 체크. 다시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은 네, 이렇게 선택이 되죠. 기능을 껐을 때는 똑같은 영역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죠? 바로 네, 위쪽까지 애매하게 이제 그 중간에 걸쳐져 있는 그 면들은 선택이 안 되죠. 하지만 Tolerant Selection 기능을 체크해 놓고 이렇게 중간 영역까지 이 라인까지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영역까지 포함을 해서 선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렇게 절반 정도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옵션을 바로 프리저브로 변경을 해 놓죠. 이제 이 상태에서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삭제를 했을 때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포인트 모드로 바꿔보게 되면 네,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포인트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같이 이제 이 디스커넥트 포인트 원 딜리트 기능을 프리저브로 두게 되면 어떤 페이스를 선택해 놓고 삭제를 하게 되면 그 페이스가 원래 공유로 하고 있었던 포인트 흔적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남겨져 있는 어떤 포인트 흔적을 역시 깔끔하게 다시 제거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역시 이 메쉬의 리무브 그 옵션 중에서 옵티마이즈 기능이 있죠. 옵티마이즈 옵션을 열어서 바로 이 Unused Point 기능을 체크를 해놓고 OK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네, 포인트 흔적 구조가 깔끔하게 지워지는 걸 알 수 있죠. 뭐 하지만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 다시 언더 네, 이렇게 디스커넥트 포인트 원 딜리트 옵션은 그냥 디폴트 상태인 리무브 상태로 해놓고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 페이스 구조로 한꺼번에 선택을 했을 때 네, 딜리트 바로 포인트 구조도 한꺼번에 삭제되도록 보통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뭐 앞으로 이제 제가 어떤 이 선택한 페이스 구조를 삭제를 할 때도 제 기본 옵션인 이 리무브 상태로 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뭐 하지만은 뭐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페이스 구조를 선택해서 삭제를 했는데 아까와 같이 이제 포인트의 흔적이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여드린 대로 바로 이 옵티마이즈 unuse 포인트 기능을 체크를 해놓고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트윅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상단 모드 메뉴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트윅 기능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트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어떤 특정 컴포넌트를 선택하자마자 바로 드래그를 해서 그 위치를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이 오브젝트 선택해서 엔터, 이 포인트 모드 상태에서 특정 포인트를 선택과 동시에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현재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동 툴에 의해서 그 위치가 즉각적으로 바뀌게 되죠. 다시 언두, 클릭 드래그. 네, 이런 식으로 그 위치가 바뀔 수가 있죠. 역시 이제 엣지 모드 상태에서도 특정 엣지를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네, 그대로 이동이 되죠.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져 있는 방향으로 이동이 되죠. 다시 언두,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수평이 유지가 되어 있는 그 상태대로 그 위치를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역시 페이스 모드 상태에서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네, 위치가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바뀌게 되죠. 역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위아래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Shift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수평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 위치를 바꿔놓을 수 있게 되죠. 아무튼 이제 이 같은 작용이 바로 트윅 기능에 의해서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이 트윅 기능을 이제 꺼버리게 되면, 네, 이렇게 기능을 이제 꺼버리게 되면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해도 어떻게 되죠? 네, 선택과 이동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직접적으로 특정 면을 정확하게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이 이동 툴로 위치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네, 그 위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역시 이제 엣지 모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네, 역시 선택하자마자 바로 이동이 안 되죠. 역시 한번 클릭을 해서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이동 툴로 그 위치를 바꿔줘야 되죠. 역시 포인트 모드 클릭 드래그 안 되죠. 다시 클릭해서 또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이 트윅 기능을 사용해 주게 되면 다시 체크, 바로 선택하자마자 바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위치를 즉각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역시 이제 이 작용은 이 회전 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엣지 모드 상태로 바꿔놓고 특정 엣지를 이렇게 스케일이나 회전 모드 상태에서 단축키 R키, 바로 클릭 드래그, 네, 바로 선택하자마자 바로 회전이 가능하죠. 역시 스케일 툴 상태에서 단축키 T키, 클릭 드래그,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선택하자마자 바로 스케일 툴에 의해서 그 길이가 조정이 되죠. 페이스 모드 상태에서도 이렇게 클릭 드래그, 그 크기를 즉각적으로 클릭 드래그 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회전 툴 상태 클릭 드래그, 네, 바로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트윅 모드의 기본 역할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네, 어떤 좀 더 빠른 스피드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의 위치라든가 크기, 회전 상태를 동시에 바꿔야 할 경우에 이렇게 트윅 기능을 켜놓고 작업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입니다. 네, 뭐 일단 기능을 켜놓고 계속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컴포넌트에 대한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계속해서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